제가 2020년에 제1저자로 발표한 Sequential Bilateral Hip Fractures in Elderly Patients 라는 논문인데요. 한 다리에 고관절 골절이 생겼던 분은 반대쪽 다리에도 비슷한 유형의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긴다는 사실과 이 유형을 분석했던 논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논문으로 2020년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학술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 고관절만 부러져도 사망할 확률이 높은 데다 수술도 받고 정말 힘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겨우 회복했더니 반대쪽 다리에 또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 고관절 골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3가지 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대남의 첫 번째 팁! 골다공증의 치료를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노인성 골절의 발생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골다공증은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해서 아프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골다공증의 유일한 증상은 골절에 취약하다라는 것 뿐입니다. 기존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경우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 -2.5보다 낮게 측정된 경우 국민의료보험에서 치료가 보장이 됩니다. 꼭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용한 골다공증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계속 약해지겠죠. 골다공증은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병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뼈대남의 두 번째 팁!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뼈의 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타깝게도 가족분들, 또 사회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또 소화기능 자체도 좋지 않아서 영양적으로 부족하고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영양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돼야 하는데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분들께는 대부분 심한 비타민 D 결핍증이 관찰되었다는 논문이 있어요. 이 비타민 D는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과 근력, 신경 근육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비타민 D와 칼슘을 매일 투여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대퇴골 경부 골절의 발생률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골절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확 오시죠?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D 800유닛과 칼슘 1000mg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간단하게 먹는 알약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뼈대남의 마지막 3번째 팁! 낙상을 방지하라. 그렇다고 걷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질 위험을 없애라입니다. 한 번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수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골절 이전의 일상생활로 완벽히 돌아가시거나 예전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후유증 중에는 골절되었을 때, 수술 받았을 때 육체적인 통증과 함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는 경우도 많으세요. 쉽게 말해서 다시 서거나 다시 걷기가 겁이 나시는 거죠. 다치고 수술 받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또 생길지도 모르는 낙상의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육체적 활동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사회 활동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회활동을 줄이고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재골절의 확률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고관절 골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안에서 대부분 발생해요. 물기가 있는 화장실 주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잠자리 주변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는 침대 생활도 많이 하시니까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르신들을 쉬게만 하거나 병원에만 두실 것이 아니라 집안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집마다 문지방 있죠? 문지방을 비롯해서 걸어 다니시는데 발이 걸릴 수 있는 모든 바닥의 턱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발에 걸릴 만한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화장실을 습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 방지 바닥 매트가 있으니까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주변, 소파 주변, 침대 주변 등 노인분들이 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위치에는 튼튼한 손잡이 설치를 해주셔야 해요. 또 그 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는 바닥에 푹신푹신한 매트를 까는 것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발바닥이 아프다고 실내화를 신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부드러운 착용감이나 신고 벗기 편함을 위해서 너무 부들부들하고 잘 벗겨지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신다면 그것 역시 낙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 발에 잘 맞는 편안하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소재의 실내화를 착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다고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낙상이 생겨서 다치시는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적이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인 손실이 있으실 테니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노인분들 본인들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녀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약물적인 치료, 영양 공급, 그리고 환경 개선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